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캐나다 이민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쁜 뉴스뿐이었습니다. 이민자 수는 감축되고 학생 비자도 까다로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LMIA 신청이 어려운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캐나다 이민의 전망과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렇게 된 이유부터 짚고 가야겠죠. 작년 말에 트루도 총리가 앞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Immigration. Let's talk about it. 그 영상에서 자신의 기존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Today, I'm going to let you in on what happened, where we made some mistakes, and why we're taking this big turn.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 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혔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캐나다는 지금까지 임시 비자 인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쿼터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 수만 따로 관리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국제학생을 받는 것이 너무도 매력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더 많이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LMIA는 어차피 인력이 부족한 곳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숫자 제한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 2, 3년 동안 입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정부는 법을 계속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요. 거의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비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팬데믹 말미에 이 틈을 타서 일부 국가들,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그 나라들에서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물밀듯이 캐나다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령 칼리지 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으로 일하고 LMIA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발급되다 보니 가짜 자복퍼가 남발했고 그 결과 임시 비자 인구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인프라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 집값도 치솟고 의료도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인구를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과제가 생긴 거죠. 너무 풀리면 그만큼 다시 너무 쪼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이민 계획이 수정 발표된 거죠. 이민자 수는 기존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으로 감축됐고요. 임시 체류자 비율은 캐나다 총 인구의 5% 이내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 신규 해외 신청자보다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고 자영업 이민은 2027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건설업 종사자는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민 증가세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2027년부터 다시 증가시켜서 이전의 상승 흐름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내용이 다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솔직하고 현실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와 현실적인 개혁을 중시하는 새로운 총리 마크 카니가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We will return our immigration to sustainable levels by capping the total number of temporary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t less than 5% of Canada's population by the end of 2027.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to attract the best talent in the world to build our economy. 트루도가 설정한 정비와 감축 방향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경제와 연계된 균형 이민을 강조하고 무조건 줄이거나 막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인구가 부족한 곳, 그 다음에 산업의 니즈에 맞춰서 이민자 수는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역 중심 전략을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도시나 시골 지역, 특정 산업에 맞춘 선별 이민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규정을 경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루도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카니는 스마트하게 엑셀을 다시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건설, 서비스업 쪽은 지금도 고인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기회는 분명 열려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서 가능한 빨리 영주권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서 시골이나 소도시 지역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실적으로 영주권이 예전처럼 좀 수월해지는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이민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분들 중에는 이번 정책 기조에 희생양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CC 카테고리 기반 초청이나 주정부 이민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살펴보면서 영주권 수속이 상대적으로 쉬운 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민 문호가 열릴 때까지 캐나다에서 계속 근무를 유지해야 하죠. 그러려면 취업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LMIA가 고임금 직종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으로 가더라도 저임금 직종은 LMIA에 캡이 걸려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는 최대 10% 혹은 20%까지만 채용의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고용주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2027년 전후로 캐나다 이민은 다시 개방의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열리면 너무 조일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또 너무 조였으면 다시 활짝 열리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가 대략 2027년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영주권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카니 총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에게 계속 열려 있다. 하지만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캐나다 이민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스템 정비의 시기고 이 정비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서 또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